제1장 마지막 편지의 비밀. 어머님, 이게 뭐예요? 미영이 우편함에서 꺼낸 두꺼운 등기 우편을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임순자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온 편지네요. 김철수라는 분이 보냈다고. 미영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또 무슨 이상한 사람이. 사실 미영은 며칠 전부터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치료비는 계속 들어가는데 할머니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게다가 법정 후견인을 신청해서 할머니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냈죠. 김철수.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누구지? 기억이 안 나네. 편지 봉투를 뜯자 안에는 낡은 복권 한 장과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복권? 민호가 신기해하며 봤습니다. 1994년 로또. 이거 30년 전 거네요. 미영이 복권을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이런 헝것을 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편지를 읽던 민호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순자야, 30년 동안 편지 주고받으면서 가장 행복했어.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 마지막으로 너에게 줄 선물을 보내. 이 복권. 실은 1994년에 당첨됐었어. 3억 원 1등이야. 뭐라고요? 미영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져가면 안 될 것 같아서. 30년 동안 너를 위해 보관했어. 내가 힘들 때 쓰라고. 은행에 맡겨놓은 당첨금 통장도 함께 보내. 비밀번호는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야. 1992년 10월 15일.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순자야, 사실 나는 30년 전부터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너에게는 가족이 있으니까. 그냥 좋은 친구로만 지내려고 했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한 번만 보고 싶어.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미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3억 원? 30년 전 3억 원이면 지금은. 그리고 은행에 맡겨놓았다고. 어머님, 혹시 김철수라는 분 기억 안 나세요? 미영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요새 깜빡깜빡해서.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곧 포천 성모병원에서 마지막 치료를 받을 예정이야. 시간이 얼마 없어. 30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순자를 꼭 보고 싶어. 제발 한 번만. 미영이 재빨리 계산했습니다. 30년 전 3억 원의 이자까지. 그리고 시한부라고. 그럼 상속자가 없으면. 여보, 당장 포천에 가봐야겠어요. 미영이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가 의아해했습니다. 왜? 엄마가 기억도 못하는데.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가봐야죠. 30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은 분인데. 미영이 가식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일단 그 김철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확인해보자. 정말 3억 원이 있는지. 30년간 숨겨져 있던 놀라운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과연 이 기적 같은 만남이 어떤 결말을 맞을까요? 제2장 30년간의 우정. 포천까지 2시간 반이네. 민호가 내비게이션을 보며 말했습니다. 차 안에서 할머니는 김철수의 편지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글씨체가 왠지 친숙했지만 기억은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기억 안 나세요? 30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으셨다는데. 미영이 뒷자리에서 물었습니다. 미안해. 요새 예전 일들이 자꾸 까먹혀서.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영은 스마트폰으로 1994년 로또 당첨 정보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 3억 원이 1등이었네. 지금 이자까지 합치면. 포천 성모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김철수님이라는 분 계세요? 민호가 간병인에게 물었습니다. 아, 405호에 계세요. 그런데 간병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병실에 들어서자 침대에 누워있는 마른 할아버지가 보였습니다. 김철수 72세, 얼굴에 병색이 역력했지만 눈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혹시 순자인가? 김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를 보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순자의 아들 민호입니다. 민호가 인사했습니다. 편지 받고 찾아왔어요. 김철수가 할머니를 보며 흐느꼈습니다. 순자야, 30년 만이구나. 할머니는 김철수를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왠지 그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저씨, 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편지에서 복권 이야기를 하셨는데, 미영아, 민호가 아내를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담담했습니다. 맞아요. 1994년 10월 15일 순자와 처음 만난 날 산 복권이었어요. 김철수가 침대 머리맡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간 보관해온 통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3억 원 당첨금을 예치한 통장이에요. 김철수가 통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미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통장 잔고란에는 이자가 복리로부터 무려 8억 원이 넘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건 순자 것이에요. 내가 가질 수 없는 돈이거든요. 왜요? 민호가 궁금해했습니다. 김철수가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나는 혼자 사는 총각이었어요. 우연히 펜팔 모임에서 순자를 알게 됐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사랑하게 됐어요. 할머니가 김철수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기억날 듯 말 듯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가족이 있었어요. 남편과 어린 아들이. 그래서 나는 그냥 친구로만 지내기로 했어요. 그럼 30년 동안. 민호가 놀랐습니다. 네. 30년 동안 짝사랑이었어요. 순자는 모르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김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복권에 당첨됐을 때도 이 돈으로 순자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큰 돈을 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30년 동안 기회를 기다렸는데 지금 시한부라고 하셨는데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췌장암 말기예요. 의사가 한 달 정도라고. 김철수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30년 동안 혼자? 괜찮아요, 순자야. 30년 동안 당신의 편지가 나에게는 전부였어요. 미영이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한 달 후에 돌아가시면 이 8억 원은 어떻게 되는 거지? 30년간의 순수한 사랑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더 큰 감동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3장 잃어버린 기억들. 철수야. 할머니가 갑자기 김철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기억이 나세요? 민호가 흥분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감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편지. 매주 일요일마다 오던 편지. 김철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맞아, 순자야. 30년 동안 한 주도 거르지 않았어. 당신이 그 김철수였구나. 할머니가 손을 떨며 김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1992년 가을 펜팔 모임에서 처음 만난 그날. 수줍게 인사하던 김철수의 모습이. 순자야, 기억해줘서 고마워. 김철수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영은 이런 감동적인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 8억 원이었거든요. 아저씨, 그런데 이 돈을 어머님께 주신다고 하셨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미영아, 지금 그런 얘기할 때야? 민호가 아내를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이미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증여계약서가 있어요. 임순자님께 전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이에요. 미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전 재산? 그럼 8억 원 전부를.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김철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조건이요? 미영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순자가 직접 받아야 해요. 그리고 김철수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가끔 병문안을 와줬으면 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30년 동안 편지 써준 은혜인데. 어머님, 그런데 치매가 있으셔서 법적으로. 미영이 말을 꺼냈습니다. 치매요? 김철수가 놀랐습니다. 경증 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계약은 가족이 대신. 미영이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진단 받은 적 없어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도 의아해했습니다. 엄마, 치매 진단?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 미영이 당황했습니다. 그게 병원에서 조심하라고. 김철수가 의심스럽게 미영을 봤습니다. 30년간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거든요. 혹시 이 돈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죠?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미영이 발끈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머리를 감쌌습니다. 아, 아파. 어머님, 민호가 달려갔습니다. 할머니의 기억 속에서 30년 전 그날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김철수와 처음 만난 날, 설레며 편지를 기다리던 날들,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신 후 김철수가 보낸 위로의 편지들. 철수야, 내가 다 기억났어.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뭘 기억했어, 순자야?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는 걸. 편지에서 늘 조심스럽게 표현했지만 나도 알고 있었어. 김철수가 놀랐습니다. 정말? 응. 하지만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미안했어. 그래서 모른 척 했던 거야. 30년간의 오해가 드디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영은 이런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기억을 되찾으면 자신의 계획들이 모두 무너질 테니까요. 뭔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겠어. 미영이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과연 미영의 다음 악행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30년 만에 진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의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 악행의 씨앗. 병실을 나선 가족들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30년 만에 되찾은 기억 때문에 행복해했지만 미영은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정말 8억 원을 받으시는 거야? 미영이 민호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런 것 같네. 김철수 아저씨가 진심으로 엄마를 사랑하신 것 같아.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거지? 민호가 불편해했습니다. 또 돈 얘기야? 아저씨가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하지만 미영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산이 끝나 있었습니다. 8억 원이면 집도 바꾸고 아이들 교육비도 해결하고. 그날 밤 미영은 인터넷으로 고령자 재산관리 후견인 제도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만약 어머님이 인지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받으면 가족이 후견인이 되어서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 다음 날 미영은 할머니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님, 건강검진 받으세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니까. 난 괜찮은데. 할머니가 머뭇거렸습니다. 김철수 아저씨도 어머님이 건강하시기를 바라실 거예요. 병원에서 미영은 의사에게 따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님이 요즘 사람을 못 알아보시고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세요. 혹시 치매는 아닐까요?
의사가 할머니를 자세히 진찰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어 보이는데요. 그래도 정밀 검사 한번 받아보시죠. 미영이 강요했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미한 인지저하는 있지만 일상생활에는 문제 없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미영이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은 할머니께 수면제를 몰래 탔습니다. 어머님, 우유 드세요. 고마워, 미영아. 할머니가 잠든 사이 미영은 할머니의 도장과 신분증을 가져갔습니다. 다음 날 미영은 혼자서 김철수를 찾아갔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미영이 가식적으로 웃었습니다. 며느리분. 순자는 안 오셨나요? 어머님이 몸이 좀 안 좋으셔서요. 그래서 제가 대신 왔어요. 미영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저씨, 증여 절차를 빨리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상태가 나빠진다고요? 김철수가 걱정했습니다. 네. 사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가 빨리 법적 절차를 밟으라고. 김철수가 당황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어머님의 법정 대리인이 되어서 대신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미영이 위조한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후견인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머님이 혼란스러워하지 않고도 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김철수는 순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통장을 제게 맡겨주세요. 어머님 명의로 된 계좌로 옮겨놓을게요. 김철수가 망설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순자를 위한 일이라면. 알겠습니다. 순자를 부탁드려요. 김철수가 통장을 건넸습니다. 미영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8억 원. 드디어.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미영의 욕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테니까요. 집에 돌아온 미영은 급하게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8억 원을 무사히 빼낼 수 있을까요? 제오장 탐욕의 대가. 계좌이체 하시려면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은행원이 말했습니다. 미영이 할머니의 신분증과 도장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셔서 제가 대신 왔어요.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합니다. 특히 이렇게 큰 금액은. 미영이 당황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법정 후견인 서류가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미영은 위조한 서류를 보여줬지만 은행원이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서류는 아직 법원 인증이 안 됐네요. 정식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집에 돌아온 미영은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8억 원이 눈앞에 있는데 가져갈 수 없다니. 그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철수한테 가야겠어. 병문안도 가고. 어머님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미영이 말렸습니다. 괜찮아. 30년 동안 기다린 사람인데. 미영은 할머니가 김철수를 만나면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걱정됐습니다.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병원에서 할머니와 김철수가 만났습니다. 철수야, 어제 못 와서 미안해. 할머니가 김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분이 왔었어. 순자 상태가 안 좋다면서. 김철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뭐가 안 좋다고. 할머니가 의아해했습니다. 미영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어제 기억 안 나시죠? 병원에서 검사 받으신 거. 무슨 검사? 난 어제 집에만 있었는데. 김철수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분, 어제 순자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언제? 미영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통장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무슨 통장? 김철수가 미영을 의심스럽게 봤습니다. 어제 며느리분에게 드렸는데. 뭘 주셨다고요?
할머니가 미영을 쳐다봤습니다. 미영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게 김철수가 진실을 말했습니다. 8억 원 들어있는 통장을 며느리분에게 맡겼어요. 순자를 위해서. 8억 원? 할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영아, 그런 큰 돈을 받았어? 미영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미영이 떠듬거렸습니다. 그때 민호가 급하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왜 혼자 왔어? 엄마는? 민호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민호야. 할머니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영이가 나한테 거짓말했어. 민호가 상황을 파악하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영아, 설마. 여보, 내가 설명할게. 미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철수가 화를 냈습니다. 그럼 어제 치매 진단이니 후견인이니 한 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죄송해요. 저도 살기 힘들어서. 미영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실망했습니다. 미영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카드빚도 있고 애들 학원비도 밀렸고 8억 원이라는 게 너무 큰 돈이어서. 민호가 아내를 다그쳤습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김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통장은 어디 있어요? 아직 은행에서 못 찾았어요. 본인이 와야 한다고 해서. 다행이네요. 김철수가 안도했습니다. 할머니가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돈이 필요하면 말을 했어야지. 왜 속이고 훔치려 했어?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김철수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동안 순자를 사랑해온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이런 일이 생기니 복잡했습니다. 순자야. 김철수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이 돈은 여전히 너를 위한 거야. 하지만 철수야. 다만 조건이 있어. 김철수가 미영을 봤습니다. 조건이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앞으로 순자를 잘 모셔야 해요. 그리고 이런 거짓말 다시는 하면 안 돼요.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저씨,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김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돈은 순자가 직접 관리해야 해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고마워, 철수야. 미영이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을까요? 제6장 마지막 고백. 일주일 후 김철수의 상태가 급속히 나빠졌습니다. 선생님, 얼마나 더? 민호가 의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길어야 일주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병원을 찾아와 김철수 곁을 지켰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시간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순자야. 김철수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응, 철수야. 내가 여기 있어. 30년 동안 말하지 못한 얘기가 있어. 할머니가 김철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뭐든 말해. 사실 나는 첫 번째 편지부터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내게 가족이 있다는 걸 알고 그냥 친구로만 지내려고 했어. 철수야. 특히 내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더 조심스러웠어. 상처받은 너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한 번만 말하고 싶어. 임순자 사랑해. 나도 알고 있었어.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편지 행간에서 느껴졌어. 너의 따뜻한 마음이. 그래서 더 미안했어. 답해줄 수 없어서.
김철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30년 동안 내 편지를 받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 그때 미영이 과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요즘 미영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할머니를 정성껏 모시고 김철수에게도 친딸처럼 대했습니다. 아저씨, 사과 깎아왔어요. 고마워요, 미영 씨. 요즘 많이 달라지셨네. 미영이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늦게 깨달았어요. 김철수가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순자야, 이거. 증여계약서야. 이제 정식으로 서명하자. 철수야, 이런 큰 돈을 정말 받아도 될까? 당연하지. 30년 동안 너만을 위해 모은 돈이야. 할머니가 떠듬거리며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8억 원이 정식으로 할머니의 것이 되었습니다. 고마워, 철수야. 정말 고마워. 대신 약속해. 이 돈으로 행복하게 살아. 약속할게. 김철수가 미영을 불렀습니다. 미영 씨. 네, 아저씨. 순자를 부탁해요. 그리고 김철수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미영 씨를 위한 거예요. 저요? 미영이 놀랐습니다. 봉투 안에는 1천만 원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건 미영 씨도 힘들었을 거예요. 이 돈으로 빚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세요. 미영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저씨, 제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지금 미영 씨가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민호도 감동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김철수의 상태가 더욱 악화됐습니다. 순자야, 이제 정말 시간이 없는 것 같아. 철수야, 포기하지 마. 괜찮아. 30년 만에 너를 다시 만났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어. 여한이 없어. 할머니가 김철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철수야, 나도 사랑해. 김철수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30년을 기다린 그 말을 드디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 순자야. 정말 고마워. 30년간의 사랑이 드디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7장 이별과 용서. 사흘 후 새벽 김철수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가 김철수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철수야, 고마웠어. 30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김철수에게는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할머니네 가족이 상주 역할을 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좋은 분이셨어. 민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영도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못된 짓을 했는데도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장례식장에는 뜻밖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김철수 씨와 펜팔했던 사람들입니다. 한 중년 여성이 말했습니다. 펜팔을?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네. 김철수 씨는 임순자님 외에도 외로운 어르신들과 편지를 주고받으셨어요. 30년 동안 100명 넘게. 또 다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도 20년 동안 편지를 받았어요.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데. 김철수 씨 편지가 유일한 위로였어요. 할머니는 김철수의 또 다른 면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만을 사랑한 게 아니라 외로운 사람들을 위로해준 따뜻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가 편지마다 임순자님 얘기를 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할머니가 더욱 울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호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철수가 행복하게 떠났을 거야. 미영이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일어나, 미영아. 아니에요. 제가 돈 때문에 눈이 멀어서 아저씨와 어머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더럽혔어요.
할머니가 미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미영아, 철수도 용서했잖아. 나도 용서해. 대신. 네, 어머님. 앞으로는 정말 달라져야 해.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꼭 기억할게요. 며칠 후 할머니는 8억 원을 어떻게 쓸지 고민했습니다. 엄마, 이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절반은 너희들 줄게. 집도 바꾸고 애들 교육비도 써. 어머님. 미영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할머니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철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 거야. 장학재단이요? 응. 철수가 100명의 어르신들과 편지를 주고받았다면서 그런 따뜻한 마음을 이어가고 싶어. 민호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김철수 장학재단. 외로운 어르신들과 젊은이들이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미영도 감동했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고마워, 미영아.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할머니는 김철수의 유품 중에서 30년간 보관해온 편지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보낸 편지들이 한 장도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내 편지를 이렇게 소중히.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제8장 사랑의 전승. 6개월 후 김철수 희망편지 장학재단 개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정장을 차려입고 단상에 섰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지만 김철수의 뜻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순자입니다. 관객석에는 김철수와 펜팔했던 어르신들, 민호네 가족,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한 통의 편지로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김철수라는 분과 펜팔을 시작하면서 할머니가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30년간의 편지 교류, 복권 당첨의 비밀, 그리고 마지막 만남까지. 김철수 씨는 저에게만 사랑을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외로운 100명의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편지를 보내주셨죠. 관객들이 감동했습니다. 이 장학재단은 그 정신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외로운 어르신들과 젊은이들이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위로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미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멋지세요. 민호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훌륭한 분인 줄 몰랐어. 개소식이 끝난 후 첫 번째 편지 교환 행사가 열렸습니다. 70대 할머니와 20대 대학생이 매칭되어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편지 써본 게 언제였더라? 대학생이 어색해했습니다. 괜찮아, 아가. 마음만 담으면 돼.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며 할머니는 김철수가 기뻐할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나도 뿌듯해. 철수가 기뻐할 것 같아. 미영이 할머니께 차를 내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처음에 얼마나 못된 생각을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요. 미영아,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깨닫고 변하는 거야. 네, 어머님. 김철수 아저씨께서 보여주신 용서와 사랑. 저도 배우고 있어요. 할머니가 창문 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철수야, 잘 보고 있지? 내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에게 첫 번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장학재단을 통해 매칭된 19세 대학생 김영수의 편지였습니다. 할머니께.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수라고 해요. 할머니와 편지를 주고받게 되어서 설레요.
사실 할머니가 계시지 않아서 외로웠는데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전 김철수가 자신에게 그랬듯이 이제 자신이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해줄 차례였습니다. 영수야, 할머니도 반가워. 앞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자. 할머니가 정성껏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는 미영이 자신도 펜팔에 참여하겠다며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후 미영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0년간의 펜팔이 시작된 사랑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김철수의 마지막 선물인 복권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매일 밤 김철수에게 속삭입니다. 철수야, 고마워. 내 사랑 덕분에 우리 모두 행복해.